먼저 김성애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이준석은 땡땡 대통령, 김문수는 땡땡 대통령, 이재명은 땡땡 대통령. 땡땡은 각각 다 다릅니다. 아, 이거 주관식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뭐 답까지 다 다르고 뭐 이거 어떻게 맞추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어느 분 먼저 맞추시겠어요? 김치수 의원님? 이준석은 미래 대통령, 김문수는 좋은 대통령, 이재명은 나쁜 대통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초등학생입니까? 아니 뭐 가장 우리한테 직관적이고. 좋게 해줘서 뭐 나쁘진 않은데요. 네. 가장 직관적이고 솔직한 예. 대답이라고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아 답까지 저는 들어볼게요. 오히려 약간 저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유일한 또 40대 이공계 네. 출신 후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산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 네. 이준석 후보는 곱하기 4, 곱하기 4, 김문수 후보는 곱하기 1, 곱하기 1. 이재명 후보는 곱하기 0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이냐면 네. 이준석 후보는 정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4배, 저희가 또 기호 4번이니까 네. 이렇게 점프시킬, 퀀텀 점프시킬 대통령이고 김문수 후보는 그냥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 그냥 곱하기 1 정도.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폭삭 가라앉힐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릴 아주 좀 파괴왕 아닌가 그래서 곱하기 0으로 해봤습니다. 네. 자, 김성 의원님 뭐 표정이 뭐 대도 않는 답이다라는 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답 맞나요? 그 김문수 후보가 내란의 연장선이라는 거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0이라는 거 폭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란 세력을 폭삭 주저앉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점에서 뭐 천하람 의원님도 정답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꼽은 정답, 제가 네. 만든 정답은요. 이준석은 안 될 대통령, 김문수는 안 된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은 잘 된 대통령. 안 될 대통령, 안 된 대통령, 잘 된 예, 대통령. 제가 문제를 낼 때만 해도 녹화인 줄 알아서 되고 나서 얘기했는데 생방입니다. 생방으로 지금 10시 진행되고 있네요. 16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안 될 대통령은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보여줬던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면 신구연금 분리, 네. 607조라는 공적연금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면서 진행했는데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재원 같은 거 없이 뭐 좀 말씀들을 너무 함부로 하신 데다가 최근에 있었던 이 성적 발언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안 될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김문수 후보는 되지도 않겠지만 좀 안 되기도 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전광 목사님 품에 안겨서 우는 장면 이런 거 막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지금 본인 평생 살았던 거에 지금 많은 좀 오점을 남기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된 대통령을 아, 약간 말씀드립니다. 짠하다는 의미로. 예, 짠한 의미를 포함해서 예. 안 되기도 안 됐지만 짠하기도 하다. 예. 이중적인 의미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설명을 더 할 게 없죠. 잘 된 대통령. 앞으로 잘 될 거다. 이게 녹화 방송인 줄 알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 두 분 의원님도 이따가 판도라 열 거니까요. 네. 그때 또 반격하실 기회를 저희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크게 어필하실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하나만한 얘기 아닌가. 희망만 담으신 것 같아요. 잘 될 거입니다. 이렇게 희망 담으신 네, 의견 아닌가요? 저희가 약 한 1시간 40분 후면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세 현장만큼이나 이제 메시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새나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새표가 나라를 구한다. 새나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한 역사적,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유치를 하려면은 방탄 조끼를 입고 한다 그럽니다. 제가 이 관식이 뭐만 입었지 뭐 방탄 조끼는 안 입었죠. 저는 방탄 조끼 없습니다. 아빠는 재판을 5개, 12가지 죄목으로 5가지 재판을 지금 갖고 있고 또 나 아내는 지금 이제 법인카드 때문에 또 무죄 판결받고 아들은 또 상습 도박에부터 그 욕설 이런 사람이 온 범죄자 가족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인 면을 지적하거나 이재명 후보의 도덕적인 면을 지적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준석이 다 했지 김문수 후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정작 이준석이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해서 피투성이가 될 때 혼자 고고한 척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자세로 선거를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한 행태,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호승달이 차오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선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유권자께 드렸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각 후보들 절박함이 저희 이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승패를 가르는 건 판세만큼이나 이 각 당이 얼마나 이 전망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먼저 김성 의원님, 이재명 후보 지금 보니까 세표 부족 전략을 조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그랬는데 이거 최종 예상 득표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희가 원래 만들었던 그거는 1번 이재명 3표 더였는데 네. 그거는 잘 안 먹혔어. 그래서- 못 써먹었습니다. 그래도 세표 1, 2, 이거는 3 바꾸지 전략. 않았잖아요. 예. 네. 12, 3 내란이 기억난 1, 2, 3이라는 숫자로 저희가 투표 독려를 했는데 정말 3표가 더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 승패를 어떻게 전망하냐고 하시는데 사실 선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네. 알 수 없고 특히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비해서는 체력을 회복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였고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 이번 선거 그냥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까짓거 투표 나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혹시 투표를 안 하시지 않을까 걱정을 좀 살짝 했었는데 네. 지난번 사전투표 때 저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만 그 뭐 점심시간에 직장인들로 막 꽉꽉 미어 터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 와주셔서 고마웠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3표가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기려고 한다면 마지막에 뒷심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3표를 더 부탁한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판세를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과반 득표 대통령 이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근데 이제 얘기 있던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민주당이 1950년 해방 이후로 한 번도 과반 득표를 대선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87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과반 득표를 하고 그렇죠. 어느 후보도 없었죠. 예, 뭐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지난 문재인 후보 대선 때도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탄핵이고 그때는 그나마는 자유한국당이던 국민의힘의 전신이 반성이라도 하던 때였거든요. 그랬을 때도 42% 득표로 그쳤던 걸 생각하면 과반을 넘는 것, 뭐 저희들이 과반을 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리고 있습니다만 달성이 결코 쉬운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이제 골든 크로스 이 진입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구체적인 수치 이런 거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확실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실언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치적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맹탕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낱낱이 좀 알게 되신 게 후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유시민 씨의 망언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보수 진영 전체 이제 파이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토론회 발언 같은 것들이 뭐 중도층 여성들에게는 꽤 많은 어떤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 같아서 그런 지지율들이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확실히 막판에 뒷심을 좀 발휘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또 안에 이제 분위기인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날부터 이제 그 여론조사 공포할 수 없는 이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지도부나 이제 그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아마 막판에 그 투표율을 좀 이끌어내면 실제로 크로스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지세가 강한 영남 중심으로 많이 가가지고 투표율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김문석 후보 이미 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드머니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천하라면 이 일각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선전하고 있지만 10% 득표를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엿새 진짜, 기간이? 네, 정말로 저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실제 이준석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 보면 소신 투표를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네. 아니 사표 방지 심리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뭐 지금까지는 사표 방지 심리 없었습니까? 저희가 양당의 굉장히 큰 견제와 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여러 미디어 환경들을 뚫고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판에 가서 허물어질 가능성 거의 없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 투표 과정에서 젊은 직장인들과 중도층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율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를 보여줄 것이다. 자, 이 서로가 전망한 이 판세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볼게요. 자, 김성현 의원님은 지금 김재섭 의원님이나 천하람 의원님이 얘기한 각 당의 이 판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저희가 이긴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지만 김재섭 의원께서 이렇게 크로스로 다간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에서 왜냐하면 이제 저 공식적으로 굉장히 말씀드렸으니까 곤란한 표정을 이게 뭐 읽은 것이 방송에서 너 하나만한 얘기들 아닙니까? 예.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웃지는 못하고 계세요. 네, 모함을 하시는군요. 골든 크로스 이거 가까이 추격을 열심히 하고 있다까지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또 열심히 하는 거긴 한데 크로스는 이렇게 뒤집히는 거잖아요. 역전.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심판할 생각이 없는 후보를 찍어줄 만큼 나라 사정에 여유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한 판세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선거와 골프는 머리 들면 친다고. 근데 우리 김성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잘 될 대통령이라고 이미 당선을 전제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후보의 최근 모습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난 대통령 다 됐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실제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막판의 선거 표심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내일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보다 본 투표에서 투표를 하실 거고 거기에 막판까지 결정하시지 못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오만한 점들을 보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간단히 제 예로 저도 그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12%를 지는 걸로 나왔지만 결국 선거는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론조사상에서 마지막에 비춰진 것과 그 한 사나흘 사이에 민심을 굉장히 많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준석 후보에게도 갈 수 있고 이재명 후보에도 갈 수 있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 아마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동치는 민심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고 김문수 후보는 그걸 또 거절을 못하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결정적인 페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굉장히 이런 그 약간 다 이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저희도 천하람 희망이 의원님 있다 이렇게. 양쪽 가동을 다 네. 악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주시고 뭐 사실 막판에 정광훈 목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황교안 총리께서 이제 사퇴하면서 지지 선언 해준 것은 굉장히 큰 악재다. 그게 제일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막 갑자기 자꾸 두 분이 가장 상한 곤란하죠. 드래곤볼 같은 걸 주는 것 자유통일당의 같아요. 구주화 후보도 아마 그만두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죠. 그렇죠.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네. 봐도 사실 진짜 그 문제인 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으로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거다, 누가 장관이 될 거다, 막 이런 게 막 네. 돌아다니고요. 막 짐 로저스 거짓말 뭐 거의 저는 논란이 아니고 확정인 것 같은데 5만 가지 나쁜 일들이 막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께서 과거 본인 선거에서 한 10% 이상 뒤지던 거를 뒤집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준석 후보도 동탄 선거에서 굉장히 열세 있던 것을 이 공표금지 기간에 뒤집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양쪽 다 악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두 분은 뒤집을 때 네거티브로 뒤집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거티브도 많이 했어요 저희는. 예. 뭐. 그때 공영훈 후보 그 아들 논란 막 이런 거 막 빵빵 터지고 그랬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바라건대는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 세 표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세 표가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뭐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전 투표에서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낮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본 투표에서 대구에서 조금 본 투표율이 높으면 소위 말해 이제 보수 진영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기대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또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유세현장 대구로 갔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구에 대한 이제 공약이 있는 건데 이 대구의 표심이 올라가면 김문수 후보에게 더 표가 갈까요? 이준석 후보에게 더 표가 갈까요? 다 조금 좀 설득력 있는 이 얘기를 좀 서로 주장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거는 사실 약간 다 깔때기 토크가 되겠지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파이널 유세를 대구로 잡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투표 안 하신 유권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공을 들이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준석 후보의 오늘 연설에서 저는 되게 좋게 봤던 부분이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30대의 거대 정당 당대표가 될 때
그걸 만들어준 곳이 사실 대구였습니다.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면서 바람을 확 만들어 주셨고요. 반대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대구 수성갑을 험지로 만드는 험지 메이커 행각을 하고 대구에 사실상 퇴출됐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번에 대구에서 사실상 이번 그 대선 후보 정도 레벨에서 뛰기 어려운 이미 대구에서 퇴출된 김문수 후보보다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준석 후보의 어떤 미래를 선택해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재수 의원님. 그 부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울경과 TK, 대구 경북 지역은 막판에 그 이재명 후보의 거대 권력을 막아주는 마지노선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보면 부산 지역도 위태롭다, 부산 지역 절반 이상이 민주당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내부에선 있었는데 결국 부산이 이 낙동강 배틀부터 시작해서 부산 지역을 민주당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또 막아준 게 부울경의 이 시민들이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뭐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우리마저 무너지게 됐을 때 진짜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 같은 것들이 이 영남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 위기 의식이 아마 국민의힘의 투표율,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득표율까지도 같이 올려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서 이 국민들과 국회를 짓밟으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또 안동이 고향인 TK 적자인 이재명 후보가 대구를 찾았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반겨해 주셨고 제 기억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한 22%, 3% 정도 수준에 그쳤는데 이번에 저희들의 읍소 그리고 이제 호응 이런 걸 끌어냈기 때문에 전 30%를 너끈히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PK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는 졌지만 국회의원은 이긴 쪽이 다 가져가는 거지만 이 대통령 선거는 찍은 표대로 다 남게 되거든요. 저희가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잘 모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거기에는 생각합니다. 저도 반론을 하나 드려야 될 것이 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켰 때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이 또 비판을 했던 지역도 바로 저는 거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결국 탄핵을 당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후과인 것이죠, 책임인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열린 지도 체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실상 사법부를 굉장히 많이 압박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TK 시민들로부터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긴 얘기할 필요 없는 게 이거 진짜 계속 저는 내로남불의 연속이라 생각하는 게 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 맞죠.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를 지은 거를 법을 바꿔가지고 내가 처벌 안 받겠다. 이것도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리 삼권분리 민주주의를 다 흔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이번에 또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요. 숫자로 그냥 진실을 아니면 어떤 타 세력을 완전 찍어 누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듣기 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또 민주당 2, 3, 4중대 정당들 다 모여가지고 이준석 후보 뭐 제명하겠다, 징계하겠다 난리치고 있거든요. 이거 옛날에 과거 독재 정부에서는 하던 것 아닙니까? 저는 결국은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또 돌고 돌아서 내가 힘자랑할 수 있을 때는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거에서 역시 민주주의 파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 반론을 좀 하고 가도 되는 시간이 예, 그러면 없나요? 한 20초 드릴게요. 예. 일단 제명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준석 후보 본인 자신이고요. 저희는 징계안을 낸 것은 더군다나 진보당 외에 야 4당이 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4명이 그 법안을 같이 발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공중파에서 한 정치인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는 관련된 징계안들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윤리위가 구성돼서 그 안에서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자, 김민석 이번에-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제명을 이미 민주당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